자, 다시 돌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세션 사례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개인별 세션 사례로 생각해 볼 때 다음 같은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개인별 세션 사례에서 ADHD로 산만한 남자 어린아이의 첫 번째 놀이 세션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또 최근에 세션 내용도 좀 더 업데이트가 됐던 면이 있는데요. 놀이 세션에서. 놀이 세션은 뭐 최근 사례도 2023년도니까 놀이 세션은 옛날 거 해도 괜찮겠네요. 여기서 보시면 ADHD로 산만한 남자아이의 첫 번째 놀이 세션. 뭐 요거 하나 해보고 그다음에 최근 사례도 함께 보도록 하죠. 흔들흔들 해적선. 그래서 흔들흔들 하는 해적선 위에서 펭귄들 이게 게임이 있거든요. 이 게임 그 놀이감이 있는데 이 놀이감 속에서 펭귄을 얼마나 많이 올려놓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이 놀이 세션의 제목은 이렇고 목표는 뭐냐면 화평 희락 인내.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 단계에서의 목표들, 요거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목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하면, 놀이 세션을, 음, 이렇게 구성을 할 때, 화평, 인내, 희락, 인내. 그래서 구성은 화평, 그리고 희락과 인내로, 화평, 희락, 인내. 이런 이 고피질에서의 이런 결심들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요걸 목표로 해서 이제 이 흔들흔들 해적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해본 거죠. 올릴 수 있는가. 올리는 게 목표였고, 또 올리기를 바랬고, 그럴 때 내용은 화평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펭귄을 올려놔야 되는 놀이지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희락, 이거를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을 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인내, 그다음에 펭귄은 이제 하나의 도구인데 이 펭귄으로 예를 들면 뭐 다른 거를 한다. 이게 하는 그런 목표였는데 뭐 펭귄 장난감들을 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제 그랬는지 아니면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지 목표 의식을 잘 할 수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거죠. 놀이 세션의 문답 내용 이제 극본적인 놀이부터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옛날 버전이라서 순서대로 하면은 적용적인 해석부터 했어야만 하거든요. 적용적 해석 문답.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가 되니까 뭐를 조금 바꿔서 해보도록 하죠. 적용적인 해석 문답. 그 내용. 자, 이제 이게 A가 되는 거죠. 적용적 해석. 옷을 세션을 통해서 원리, 깨달은 원리. 깨달은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분화된 원리가 되는 것이고, 별들에게 깨달은 것은 없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깨달은 게 이렇게 있었어야만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가 하는 건데 그런 건 없었고, 희락으로 볼 때는 어땠는가? 재미있었고, 화평으로 볼 때는 없었고, 마음이 화평하지 않았다. 자각하는 것은 희락, 기쁨. 근데 벌써 희락이라는 게 화평과 인내랑 연결되는 건데, 이 부분보다는 좀 재미에 좀 더 가까웠던, 목표는 이거였지만, 어, 재미, 재미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만 좀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평은 재미없었고, 인내, 잘 참았음. 그럼 이거는 잘 됐네요. 화평은 없었고, 희락은 있었지만, 인내도 잘 있었고, 그래서 인내도 될 수 있었고, 조금 떨어지고,
희락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제 인내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인내와 쾌락 사이를. 그다음에 극본적인 해석. 이거는 또 그 순서가 바뀌어서요. 그래서, 어, 예화, 적용, 사례.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같이 옮겨야 되겠죠. 원리는 이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화. 이 원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적용적 해석에서의 원리를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고 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넘어가고 그다음에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인내를 활용해 보자. 남동생이랑 놀 때. 그다음에 사례. 뭐 경험이나 또 다른 경우에, 꼭 이런 흔들흔들 해적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경우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면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해서 가능한 이 현장에 신체화된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하려는, 그렇게 좀 내려오면서 적용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별다른 건 없었으니까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 그다음에 관점적인 해석이 있는데 관점적인 근데 이제 세션을 뭐 하나만 하지 않고 이 여러 개를 하지 않고 뭐 하나나 두 개만 할 때도 있거든요. 세션 자체를. 그래서 그럴 때는 세션이 다 기록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세션에서는 여기까지만 B5를 활용해서 세션을 정리하면 적용적 해석에서 이제 알게 된 거. 그런데 이제 경험한 것들이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없고, 희락은 재미있었고, 화평은 없었고, 인내가 잘 참는. 희락 재미있는 건 좀 쾌락에 해당해서 화가 났는데 잘 참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알게 된 이 인내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이제 깨달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화는 아까 없었고, 방법은 남동생이랑 놀 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남동생과 놀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럼 이 두 개로만 잘 정리하면 인내로 남동생과 놀 때가 되겠고, 그게 또 인내에서 가정, 남동생이랑 놀 때, 그때의 의미로 여기까지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극본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극본적인 해석 내용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극본적인 해석은 어, A, B, C, D, E, F, E에 해당하는 E, 극본적인 해석. 이게 이제 중복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알파벳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A, 적용력 해석은 A가 돼요. 자, E의 극본적인 해석, 놀이를 기승전결로 나눠볼 때 발단은 무엇이었나요? 발단은 해적선이 있다. 그래서 평민들이 타고 있다. 이제 어떤 상황 설명이 전개가 있는데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펭귄들이 더 많이 와서 보물 훔치려고 하고 이 펭귄 6마리가 주위에 모여들었다. 이건 이제 아이가 만들어낸 어떤 상황의 시작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펭귄들이 막 올라왔을 때 해적선이 있고 펭귄들 근데 다른 펭귄들이 해적이고 펭귄들로서 배가 길어서 가에 가라앉아 두 마리 올려놨을 때 못 떨어졌다. 그래서 이 위험 속에서 잘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됐고 배가 가라앉는데 다시 나왔고 두 마리는 살아났다.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내려서 나름 어떤 것을 생각했는가 했더니 소감은 없고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상황을 그냥 잘 모면해 나가는 과정들을 또 의미 있게 연결을 시켜 볼 수 있었어요. 극본은 이제 흐름이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제 꾸준히 참고 견디니까 인내 속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런 것이 인내의 의미를 좀 더 밝혀주는 표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극본적인 해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